할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작은아버지 부부와 큰고모 부부, 사촌들까지 왁자지껄합니다. 19살 김군도 아버지와 함께 모임에 참석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김군은 흉기를 들고 파출소로 향합니다. 무슨 일인지 왼손에는 피도 흥건한데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미운오리 새끼의 분노입니다. 자, 방금 보신 19살 김군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로 향한 이후 한 주택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다친 사람들이 계속 실려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엔 사망자도 있었는데요. 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집에서는 생일 잔치가 네, 그렇습니다. 2013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김군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신이기도 하고 작은아버지가 또 집을 사서 이사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 집에 다들 모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첫째, 둘째, 고모, 사촌까지 총 16명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면서 술 마시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 뒤에 김군하고 아버지는 집이 가까우니까 돌아가고 나머지 식구들은 작은아버지 집 거실하고 방 여기저기 흩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도 다 꺼진 작은아버지 집 대문을 넘고 비밀번호까지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아까 보셨던 그 19살 김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정이 넘어서 김군은 부모님께 PC방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식구들이 이미 다 자려고 누운 건지 불도 거의 다 꺼져 있어서 집이 어둑어둑했거든요. PC방을 간다고 집을 나와서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대문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와 전날 가족 모임에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모습이네요. 그리고 출입문에서 가까운 순서로 들어가자마자 사촌과 큰고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격했는데요. 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공격했고 공격 횟수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숙모와 작은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작은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또 다른 흉기로 작은아버지를 재차 공격했다고 합니다. 또 그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작은 방에서 둘째 고모와 둘째 고모부까지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날 집주인인 작은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하마터면 일가족이 몰살될 뻔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자, 불과 몇 시간 전 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닌데 이 김군은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범행을 했을까요? 경찰에 붙잡힌 김군 얘기 당시 모습 직접 만나보시죠. 명절은 매일 싸우는 날이었어요. 언니가 저희 어머니 폭행했을 때 반복하게 막았어요. 누나도 뺨 때리고. 자, 명절에 매일 싸웠고 또 어머니, 누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김군의 어머니 또 누나는 그 가족 모임에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김군이 범행 직후에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와서 피 묻은 흉기죠. 자백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합니다. 전날 모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왜 안 갔냐고 얘기를 하니까 가면 다들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다고 다른 가족들이 무시를 하는데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친척들이 부모를 욕하고 무시했던 부분, 그 부분이 불만이었다고 하고요. 김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말이 명절이 되면 매일 싸운 날이었다고 하고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어머니하고 누나를 험담하거나 폭행하는 적이 있어서 분노가 누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할아버지 재산 분배 문제로 친척들이 가족을 미워했다고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군의 어떤 주장만 전해드리면 이 친가 식구들이 자꾸 우리 부모를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서 그 분노가 누적돼서 내가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뭔가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원장님,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좀 이상한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전날 가족 모임에서 친척 그 누구도 김군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김군 역시도 그 모임에서 친척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뭔가 때문에 다투는 거를 보고 난 이후에 범행을 결심하게 됐고, 김군이 범행 동기 주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뭐가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김군이 가장 적개심을 가졌던 그 대상은 사망한 작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작은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김군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어머니에게 친척들에 대한 원망을 들으면서 그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요. 다른 친척들도 살해한 뒤에 도주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은 김군은 평소 5시간가량 폭력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을 즐겼고 게임에 등장하는 흉기를 수집했고 실제로 이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거는 그 정서적으로 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게임의 영향이지 일반적인 어떤 뭐 게임을 즐겨서 하시는 분들이 범죄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군이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뭐 실신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김군 이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채 자신의 집에 들어설 때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오열을 하다가 잠시 실신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 범행 현장인 작은아버지 집으로 이동한 뒤에는 대문 앞에 서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며 현장 검증을 1분가량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김군이 집으로 들어가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당시 상황을 짧게 재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군 현관 앞과 거실, 바닥, 이불 여러 군데의 낭자한 혈흔들을 보면서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느냐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또 현장 검증에서 범행을 한 후에 친척들에게 엄마가 매일 너희들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은 그 오열했던 부분들을 믿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군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잖아요. 19살인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봤을 때는요.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가장 크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작은아버지는 다행히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개심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이거 지금 뭐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도 법원이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다는 그 범행 동기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아울러서 뭐 반사회성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무감각성 이런 것들을 지적한 걸로 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오해를 했다고 법원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담긴 자료를 봤더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자, 2심까지 갔습니다. 항소심에서 김군 측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주장인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일단은 일부 피해자하고 합의는 하긴 했지만 이 수법이나 결과가 매우 잔인하다. 그래서 원심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항소를 기각했고요.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봐서요. 뭐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출소도 가능합니다. 예.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하는 항소 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광민 원장님이 좀 짧게 이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녀석. 저는 사실 일정 부분의 망상은 동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행동 자체가 본인의 진술하고도 안 맞고 상황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어떤 범행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